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영준입니다. 표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기억 좀 나시죠? 저희 수학의 정석이라는 교재인데 사실 제가 이 PPT를 만들면서 수학의 정석이란 말 대신에 학부모님의 정석으로 바꿀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 그리고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께 먼저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으며 저희가 그 어머니께서 지금 학생의 교육에 대한 이 관심과 열정이 저한테도 그대로 잘 느껴지다 보니까 저도 오늘 힘을 내서 입시 설명회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학부모 설명회를 좀 진행했었고요. 2년 전에 학부모 설명회를 하면서 학부모님들께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에 침대에 스프링이 나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이유가 보통 제가 시험 직전 보충 때 학생들 질문을 3시에서 4시까지 질문을 좀 받거든요. 그리고 나면 전 아침에 잠이 들어있는데 아침에 항상 친구들이 전화가 먼저 와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시험 제일 잘 본 것 같아요. 아니면 100점이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잠결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침대에서 방방 뛰거든요. 그래서 제 침대가 지금 나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었는데 학생들 성적에 같이 울고 웃으면서 그리고 학생들과 공감할 수 있는 수학 강사 김영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안 켰나요? 이거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저는 압구정 센티움 학원에서 고등부 수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치에스 학원에서 지금 출강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서부터 지금 대치에스 최다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별로 수학 전교 1등을 배출해내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목동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 제가 현대고와 세아고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전에 지금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예비고일 학부모님이시다 보니까 과연 중등수학이랑 고등수학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학생들이 느끼는 수학 체감 난이도를 먼저 제가 좀 보기 쉽게 표로 좀 말씀을 드린 거였었는데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이랑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을 때 학생들이 느끼는 수학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 강남권 그리고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선행학습과 심화학습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어머님들께서 학생들이 처음에 느낄 만한 그 충격과 공포를 어느 정도 깨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중등수학에서 고등수학 그리고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넘어갔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가 8개월이 지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8개월은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면 내신을 따기가 너무 급급해요. 그리고 실제로 계속 수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현저히 수학 시간이 공부량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생들이 정말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정말 만만치 않구나, 이 경쟁이. 그리고 내신 따기가 치열하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보통 여름방학 때는 선행학습보다는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일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 이 중등수학을 공부를 하면서 선행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 목표가 1등급이기 때문에 심화학습이 무엇보다 강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능 수학을 완성해 놔야 되는데 어머니 아시겠지만 공통 과목이 수1이랑 그리고 수2가 있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는 제가 선택이라고만 좀 적어 드릴게요. 네, 확률과 통계, 기하, 그리고 미적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이 총 3과목으로 수능 수학을 진행을 하는 건데 보통 이 3과목으로 이 고3 때 그대로 끌고 가다 보니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 수능 수학을 완벽히 끝내놓고 이 고3 때에는 이것을 반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등 수학에 비해서 고등 수학이 더 어렵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이 방대한 양의 개념과 유형에 따라서 문제은행이 매우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혹시 자제분들 중에서 오답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고등학교 때는 이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답 정리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양이다 보니까 사실상 오답 노트를 하는 것은 오답 정리를 하는 건 괜찮지만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낭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단원 간 그리고 학기 간, 학년 간 연계가 매우 강해진다라는 것인데 저희가 중학교 때 수학을 조금 돌이켜 본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1학기 부분은 보통 예를 들면 방정식과 같은 저희가 이거를 대수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수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2학기 때는 뭐 원의 성질이라든지 평행사 변형 등과 같은 기하에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1학기와 2학기의 구분이 명확하다 보니 보통 1학기 때 성적이 잘 안 나왔던 친구가 본인이 열심히 해서 2학기 때 성적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이 고등학교 수학으로 넘어가는 순간서부터 저희는 이거를 해석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해석기하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 이 대수와 기하를 짬뽕시켜 놓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식은, 이 대수는 식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거고 기하는 도형을 분석해서 저희가 문제를 푸는 건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원의 방정식이 있거든요. 방정식은 대수고 원의 성질은 기하인데 이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대수와 기하가 짬뽕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잘 안 나온 친구가 2학년 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성적을 올리는 것 자체가 고등학교 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의 실력이 평준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가장 쉬운 앞단원에 다 포진이 되어 있고 중간고사 범위 안에, 그리고 학생들이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학 실력이 낮은 친구든 높은 친구든 이 실력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저희가 현대고나 세화고 같은 학교들을 선택하는 것은 그래서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나 이거는 지금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해설지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말려주셔야 됩니다. 해설지를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 푸는 실력만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지는 저는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도 가끔 가다가 해설지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들 때도 있고, 근데 걷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제가 내신을 좀 앞두고 나서 시간이 좀 없을 때는 참고를 해라라고 하면서 해설지를 나눠주기도 했었는데 해설지를 다시 봐서 누가 가장 더럽게 해설지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계산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해설지를 참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고와 세화고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고와 세화고에 대한 등급 커트라인인데요. 2022학년도 입학 정원 440명을 기준으로 12개 학급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한반 인원이 36명이거든요. 지금 어머님 눈에는 이게 진하고 이게 연한 게 여기 눈이 더 가서가 아니라 제가 연하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여기에 눈이 가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필요가 없어서 제가 연하게 바꾼 거였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수학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전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1등급과 9등급의 커트라인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등급의 친구들이 가장 많고 이 1등급의 인원은 바로 36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반 1등이 바로 1등급, 그리고 우리 반 2등, 3등, 4등이 2등급을 맡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둘 다 현대고와 지금 세화고의 입학 정원이 비슷하다 보니까 12개 학급도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자료는 제가 현대고와 세화고에 대한 기출 분석을 한 자료인데요. 참고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3개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2년도를 봤을 때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93점, 그리고 2등급 85, 3등급이 75점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 표준 편차도 가장 좋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등급 커트라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역대급 난이도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75점, 편차가 매우 컸죠. 2등급 커트라인은 66점, 3등급 커트라인은 58점이 되었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등급 커트라인이 매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고 예측을 잘 미스를 한 거죠. 그래서 그 100점 맞은 친구가 84명이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대부고 같은 경우에도 자사고인데 거기가 77명이 나왔거든요. 100점이. 그러니까 그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중간고사는 계속 일정이 뒤로 늦춰지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사실 이 등급 커트라인이라는 것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참고사항만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 시험 시간은 현대고와 세화고가 50분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문항수로 봤을 때에는 지금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18문항 그리고 세화고는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게 어떻게 보면 50분에 18문항, 50분에 23문항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 모의고사는 100분을 시험을 보거든요. 그리고 30문항이 나와요. 그래서 모의고사와도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면 좀 적당한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2점, 3점, 4점이 있는데 2, 3점 문제는 저희가 보통 1, 2분 내에 푸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4점짜리에서 킬러 문항에 5분 이상 쓰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현대고와 세화여고에 대한 시험지를 좀 분석을 해보면 앞에 있는 객관식 문제들조차 우리가 연습을 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고난이도 문항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세화고가 2022년도에 더 어렵다 보니까 킬러 문항이 죽으라고 낸 문제죠. 3문제, 반 죽으라고 낸 문제가 2문제로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부교재에 대한 연계율입니다. 이 부교재가 물론 교과서 포함해서 학교에서 나눠주는 유인물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78%의 연계율을 보이고 있고요.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 83%의 연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연계율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이것만 풀어도 80점을 넘을 것 같은데 어떻게 75점이 나올까라고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시험지를 좀 분석을 해보면 보통 일반고 같은 경우에서는 변형을 하겠다라고 하면 식을 살짝 바꾸던가 숫자를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도형 자체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아무래도 도형에 눈이 가다 보니까 이거는 학교 프린트가 아니고 학교에서 새로 만든 문제구나라고 하면서 당황을 하거든요. 또 예를 들면 진위 판단 문제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기역, 니은, 디귿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있는데 보통 이 디귿 문제가 가장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따와요. 그래서 이걸로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안 그래도 그 시험을 보면서 당황스러울 텐데 어려운 게 문제로 또 변형이 돼서 나왔다. 근데 거기다가 이게 학교 프린트다라는 걸 캐치하지 못하는 순간 이거는 그냥 평균이 내려가겠구나. 본인이 내려가는데 평균이 내려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부교재 같은 경우에 어디서 나오냐? 현대고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기출에서 나오고 있고요. 세화고도 모의고사 기출이랑 교과서에서 변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절대등급이라는 문제집에서 2문항이 나왔어요. 근데 이 2문항은 학교에서 배포한 문제집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절대등급에서 2문항이 나왔다. 근데 어머니 이것도 참고만 하셔야 되는 게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세화고에서 부교재 이외에서 학교 시험 문제를 좀 많이 내는 게 어떤 거였었냐면 고난이도 올림포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거기서 문제를 많이 발췌해서 냈거든요. 근데 고난이도 저희 다 풀었던 문제집이기도 한데
이 고난이도 올림포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교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막상 기출로 나오고 보니 고난이도 올림포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현대고와 세아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첫 번째도 시간관리, 두 번째도 시간관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항수가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서술형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4문항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 7문항이 나왔어요. 문항수로만 봤을 때 세화고가 굉장히 문항수가 많아서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이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4번 문항이 바로 12점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12점짜리를 하나만 틀리면 사실상 1등급은 물 건너가고 2등급도 간당간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서술형 풀이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1번부터 풀기 시작하는데 객관식에서도 분명히 킬러 문항이 걸리거든요. 거기다가 시간을 지체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서술형 풀이에서 본인이 알고 있지만 적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실력과 상관없이 이 시간 관리를 잘 못하면 등급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참고로 이거 4번 문항만 12점짜리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런 서술형 풀이 연습이 좀 저희가 진행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이 부교재와 그 부교재에 관련된 유사 문제, 변형 문제들을 저희가 충분히 반복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를 봤을 때 고민을 하면 안 돼요. 고민을 하는 순간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는 교과서 문제, 이거는 부교재 문제라는 것을 바로 캐치를 하고 바로 풀이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교재와 변형 문제만 반복적으로 학습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2등급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럼 그 시간 관리는 이 계산력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유형별로 저희가 문제풀이 연습도 많이 하는데, 제가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수학적 사고의 패턴화라는 것입니다. 사실 단순 암기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네. 제가 정말 간단한, 지금 제가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그마를 가르치고 있어서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시그마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어머님도 오랜만에 보셔가지고 조금 네,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K가 1항서부터 15항까지 K 플러스 1, K 플러스 3 분의 1이라는 식이 있어요. 근데 시그마라는 것은 전개를 한 다음에 1항서부터 15항까지 다 전개를 한 다음에 이것을 더해줘라 라는 의미인데, 저희 친구들은 이 수학적 사고의 패턴화를 겪고 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2분의 1, 1 대입한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15 대입한 16분의 1, 네, 18분의 1 이렇게 학생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학생들은 이것을 암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고 이게 패턴으로 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풀이가 수학적 사고의 패턴화를 겪고 나니까 이렇게 빠른 풀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고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계산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이도 문제 해결 능력을 학생들이 좀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밑에 지금 써져 있는 것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고난이도 문제집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것들만 제가 좀 적어놨거든요. 근데 저희 이번에 방학 기간에 이게 제 방학 교재입니다. 그리고 블랙라벨은 문제풀이 교재예요. 그래서 지금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난이도 문제 해결 능력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서 모의고사 기출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게 강남권으로 비강남권보다는 강남권에서, 그리고 일반고보다 자사고에서 이 모의고사와 내신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신 공부가 곧
모의고사 준비다, 수능 대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 경계가 매우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평소에도 모의고사 문제를 좀 자주 접해야 된다. 특히 4점짜리 위주로 문제를 좀 접근을 해줘서 학생들이 모의고사나 그리고 내신에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예비 고1 학생들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수학 커리큘럼이에요. 혹시 자제분들은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수학 상에 대한 거, 수학 하 단어명을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참고로 수능 과목은 수학 1, 수학 2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총 3과목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3가지에 대한 사례를 들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여름방학 끝날 때쯤에 한 학생이, 저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가르치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 고1 때부터 끌고 온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서 중3 때 학생이 왔는데 본인이 수학상을 3번을 반복했대요. 그래서 제가 잘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반복 학습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를 몇 번 돌렸다라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상 개념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만 매우 돌린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간고사 범위는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기말고사부터 부등식서부터 도형의 방정식을 넘어가는 순간서부터 학생이 매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개념서부터 좀 다시 잡았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지금 제가 작년 겨울방학 때 고3 확통 수업을 하면서 예비 고1 친구가 고3 확통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 과목까지 들었다는 얘기는 분명히 앞에 것이 선행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면담을 해봤더니 본인이 수학 상하, 수학 1, 2, 미적까지는 공부가 완벽히 돼 있대요. 그러면서 제 확률과 통계라는 고3 수업을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특강으로 들었던 친구이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반이 아니긴 한데 지금 이번 중간고사 때 1등급을 맞았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정말 매우 든든하다. 그러니까 수학상 성적도 괜찮게 나왔는데 이미 선행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걱정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선행학습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이 저는 심화학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전교 1등을 이번 중간고사에서만 내 학교에서 4명을 배출해냈거든요. 근데 이 4명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친구 중에 저한테 중학교 3학년 때서부터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2명이고 나머지 2명은 1학년 때 온 친구들인데 제가 한번 그 친구들을 분석해 봤을 때 보통 수학 상하까지는 중3 때 뗐어요. 그리고 수학 1을 공부한 친구가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전교 1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선행학습 중요하긴 하지만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심화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선행학습과 반복학습 그리고 심화학습에 대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물론 저는 이게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학생에 따라 분명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3명의 친구의 사례를 통해서 과연 이거 안 하는 학원 없거든요. 반복학습, 선행학습, 심화학습을 안 하는 학원은 없는데 저는 과연 어느 곳에서 누구한테 배우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어머니 자연스럽게 제 홍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커리큘럼을 좀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강의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유쾌하다. 그러다 보니까 전 학생들에게 항상 이 강의평이 가장 좋았던 강사 중에 한 명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지옥훈련반 시스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대1 또는 1대2에 대한 멘토 쌤이 붙다 보니까 학생별 그리고 수준별로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참고로 어머니 제 MBTI가 ESTJ예요.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엄격한 관리자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학생들한테 절대 양보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학부모님들께 단 한 번도 학생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어요 라는 전화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당연히 어머님들께서는 저한테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 숙제를 안 해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제 손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굉장히 강압적이고 뭔가 카리스마 있게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학생들과 공감을 통해서 학생들을 좀 이끌어가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담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입시랑 성적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마음의 병이 있다라는 개인적인 얘기까지도 저한테 좀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학생들도 하고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1시간 이상도 꽤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이 매우 많은데 제가 전화로 만약에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24시간 연중 무휴입니다. 상담은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학생들에게 인생의 멘토가 좀 되고자 노력을 해요. 단순히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라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고등학교 수학을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뒤에 제가 카톡을 넣어놓기도 했었지만 이번 여름방학 제 시간표입니다. 수학상, 수학하, 수학 1, 2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이렇게 지금 9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저는 지금 친구들을 3학년 2학기 그리고 겨울방학 때까지도 계속 이끌어 가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제가 바로 학원 강사를 하는 이유인데요. 어머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점수고요. 과목, 점수, 그리고 정교석차, 100분위 등급. 이번에 한 학생이에요, 이게. 사실 전교 1등이 좀 많다 보니까 다 집어넣을까 하다가 사실 1학년 때 전교 1등, 그 이번에도 전교 1등 확률 같은 게 저한테 배웠거든요. 전교 3등, 다 1등급을 맞았던 친구예요. 지금 카톡이 좀 내용이 작아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쌤 같은 선생님 한 분이라도 만난 건 진짜 본인 인생에서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좀 제 입으로 좀 스스로 말하기가 부끄럽긴 하지만 네. 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수능날 나 울 것 같아, 찹쌀떡 먹다가 목 메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어머님들께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냥 저는 이 카톡을 대신해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진심이거든요. 이 진심이 어머님들께도 조금이라도 전달이 돼서 마음을 좀 움직이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향후에 나오는 강의 계획서를 한번 참고해 주셔서 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멘트는 제가 학생들에게 남겨줬던 카톡을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한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 전에 대학 얘기하다 보니까 쌤도 퇴근하면서 생각이 많아졌는데 쌤은 너희들 앞으로의 담임쌤을 자처할 거야. 이제 앞으로 성적 상담, 입시 상담, 진학 상담은 쌤한테 맡겨. 성적 안 올라서 우울할 때 쌤이 위로해 줄 거고 부모님, 친구들이 해줄 수 없는 영역에 나만의 응원을 해줄 거고 나태해지면 쓴소리 할 거고 니들이 가지고 오는 성적표 들고 다니면서 쌤 인맥 다 활용해서 도와주도록 할 거야. 쌤도 일하다 보면 힘들고 귀찮을 때도 있겠지만 책임감 갖고 할게. 그러니까 너네도 대학 하나만 보면서 열심히 달려보자. 렌즈 끼고 화장하면서 변신할 아름다운 20살을 상상하면서 화이팅해. 앞으로 이런 얘기 할 날이 많아지겠지만 잔소리처럼 늘어놓지 않고 너네 뼈 때릴 수 있는 포인트 잘 잡아서 자극 줄게. 지금 다들 내신 2주 안 남았으니까 빡공 해보자. 그리고 오늘 수업 다 같이 집중해줘서 고맙고 힘났었어. 네. 지금까지 수학의 김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